네, 내일장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설계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디로 가려나 싶은 속에서 바이오주 중심 잘 지키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 수급이 강력하게 모이는 종목이 APR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이런 시장 속에서 대안이 되는 것인지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데드캣 바운스죠.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떤 섹터든 뭐 살아남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좀 보여집니다. 물론 뭐 APR이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나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 조정기가 깊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면은 그동안 이제 좀 소외가 오래동안 유지가 됐던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오늘 돼서야 뭐 화장품 지금 잘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근 2달, 3달 동안에 화장품주 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오히려 11월 초순 되기 전에 이제 에이펙 때 중국에 대한 어떤 한일령 기대감을 해서 잠깐 반짝 상승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주가 조정이 깊게 나타난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실제 이 화장품 섹터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현황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뭐 나스닥에서는 뭐 M7 같은 경우에도 조정폭이 좀 일부 나왔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수가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대형 기술주들이 낙폭을 많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가 있다 보니까 뭐 유틸리티나 뭐 산업재 그리고 이제 뭐 자재주 이쪽에 좀 선박을 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건설 경기도 아직까지는 지금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PF 보증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나마 매출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던 섹터를 좀 보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이제 우리가 뭐 아모레포시픽이라든가 뭐 실리콘투 그리고 뭐 VT 뭐 많은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에이블 CNC 뭐 마녀공장.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기업들이 지난 8월 중순에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실적 발표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이만큼의 성장 탄력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거품론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2022년에서 23년도까지 이어졌던 2차전지 붐과 비슷합니다. 근데 2차전지 지금 시장 어떻게 됐죠? 뭐 오늘 지금 급락 나왔지만 우리가 6월 이후부터 2차전지 시장은 다시 또 상승을 했잖아요. 왜?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커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은 왜 하락을 했을까요? 시장이 뭐 바뀐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포지션 변경 그리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좀 조기에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출 분야나 영업이익이 선방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달바 글로벌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VT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후퇴하긴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규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 대응과 그리고 이제 중장기 매집에 대한 전략은 병행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내가 비중이 너무 과분하다 이런 경우에는 뭐 과감한 종목 교체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주에서 뭔가 큰 기회를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속에서 관심 종목 그래도 추려본다면 어딜까요?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셨고요. 조용한 종목과 많이 내려간 종목 두 가지가 보이는데 사실 둘 다 키포인트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기업이죠. 뭐 OTC, ETC 등 이제 의약품 분야에서도 매출도 굉장히 고르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센텔리안 24 브랜드가 뭐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 점유율까지도 계속 지금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일본 시장에 공략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신흥국 시장이나 우리가 이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거나 뭐 미국 시장처럼 폭발적인 매출을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구독 고객들을 막 확보를 하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뭐 일본의 경기가 지금 확장 국면이 들어선다. 뭐 일본이 뭐 요즘 들어서 연봉 인상률을 계속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동국제약의 이런 전략들도 굉장히 좀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뷰티까지 고르게 균형 성장을 하고 있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충분히 기대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인 VT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는데 수급도 좋은데 왜 계속 빠지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이제 성장세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벌어들이는 돈이 더 적다 보니까 주주한테 돌아올 돈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축소가 됐죠. 근데
VT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 포지션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제 올해 6월 말부터 해서 러시아 브랜드였던 레투알의 130개점에 대해서 입점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밝히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VT의 기회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중을 만약에 두 개 종목 중에서 뭐 어떤 종목은 저는 10%, 5% 뭐 굳이 이렇게 좀 정해달라고 일하신다면은 뭐 동국제약 같은 기업에는 뭐 10%도 부담은 없겠죠. 그렇지만 VT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매집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난 4만 원대를 돌파를 했을 때 당시였던 11%까지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중장기 매집 전략으로 가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혹여나 지금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손실폭이 굉장히 크시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리고 전력 설비, 원전까지 지금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VT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새로운 종목으로 또 내년에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종목 가운데서는 기회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메리트들 살펴주셨습니다. 양대 시장 일단 코스피 4,000선 위에서 마무리할 준비할까요? 코스닥은 916선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2%대 낙폭 확인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압력이 지수 파랗게 물들이고 있네요.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AI 버블론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용보고서 발표도 대기하는 심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우려감이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는 낙폭을 좀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오후 들어서 지수는 더 많이 내려갔는데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 모두 다 매도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 크게 눌렸습니다.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코스피가 4,000선 이탈이 8거래일 만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3,999선에서 4,00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4% 정도 하락하면서 916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8천억 원이 넘게 거래소에서 내던졌고요. 기관도 3,600억 원 이상 물량 출회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들이 3,600억 원 가까이 좀 부담스러운 규모로 매도했죠. 선물까지도 매도세로 일관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든 머니맵입니다. 우선은 반도체 섹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래도 지금 AI 버블론이 계속 우려로 작용을 하다 보니 IT 투톱 중심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이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4% 넘게 급락하면서 좀 더 깊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3에서 많게는 5%까지도 밀렸고요. 삼성전기도 3%가 넘게 빠졌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그나마 좀 선별적인 움직임 가져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나름 좀 지지를 해주나 싶었는데 오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모두 다 파란불을 띠면서 마감됐습니다. 알테오젠도 3% 가까이 밀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소폭에 상승했습니다. 클래시스가 오늘 2%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금융주도 하나금융지주 제외하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과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쉬어갑니다. 3에서 4%가량 대표주들이 쉬어갔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 가까이,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밀리는 가운데 현대, 롯데미, 보합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들어서는 월화, 2거래 연속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버블론 때문에 지금 AI와 관련한 밸류체인 쪽들이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에서도 오늘 대표주들이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소폭의 조정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오늘 마찬가지로 악재가 나왔습니다. EU에서 내연차 규제 완화 이야기가 좀 전해지다 보니까 생산이 지속하겠다는 거죠.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게는 좀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 정도 급락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7%가 넘게, 에코프로 그룹주도 7에서 8% 밀렸습니다. LNF도 7% 정도 급락하면서 끝냈습니다. 로봇과 AI 쪽 체크해 볼 텐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2에서 3%가량 밀렸고요. SPG가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 미국에서 로봇 관련주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악재가 전해지면서 특히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체크해 본다면 SM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통신주 안에서는 KT와 LG U+가 빨간불을, 그리고 항공 여행주 안에서 강원랜드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0만 2,8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TMC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약품 등등의 종목들 오름세 보여준 가운데 오늘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 많았습니다. 에이블 CNC가 대표적일 텐데요. 오늘 15% 정도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IT 투톡과 함께 삼성 에피스홀딩스, 두산 에너빌리티, TMC 눈에 들어오고요. 나머지 종목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크릴이 1위를 기록했고요. 현대무벡스 그리고 쿼드 메디슨 등등의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더 이야기해볼 텐데요. 아크릴과 에임드바이오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들이 거래대금 상위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무벡스, D&D 파마텍 그리고 쿼드 메디슨 등등의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에코프로와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클로버 등등 로봇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모두 다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현황 확인해드렸습니다. 네, 외국인 코스피에서 조단이 매물 투하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네요. 그걸 받는 건 개인의 물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한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결국에는 4천선을 하회했다. 심리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또 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섹터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 이제는 숨고르기 끝나간다. 조선주네요. 뭐 조선주가 오늘도 뭐 하락을 했죠. 뭐 AI 버블론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다 빠진 거 보면은 뭐 어느 섹터 얘기해도 뭐 다 믿음이 잘 가지 않는 뭐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독 조선주를 가져온 이유는요. 뭐 조선주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잘 돌아가면은 이 그릇에 어떤 물건들을 담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 분위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네. 사실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뭐 10월, 11월께 이제 미국 셧다운 영향 때문에 지금 발표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제 고용 경기가 좀 경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고려가 가능하겠죠. 반면에 고용 확정 국면에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강화를 할 것이고 채용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 선박 중에서 중형 컨테이너 선박인 이 피더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베슬선, 그러니까 이제 VLCC라든가 아니면 뭐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주문을 받았었는데 이런 어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올해 신조선 수주가 전반적으로 40% 정도 급감을 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가 후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한국 조선 기업들에 대한 이제 부활탄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이제 남중국 내에서의 안보 위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중국에다가 물량을 맡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발 이제 MRO 이슈 그리고 군함 수준 모멘텀까지 주목해봤을 때는 우리가 중장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그렇다면은 뭐 정말 많은 조선주들 휘날렸었던 기억들 다 있으실 건데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에 집중하실까요?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조선 선제.
네,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이제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잘 받지 않았던 방어주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 도크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이 조선선제가 좀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등 건설 현장까지도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업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막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3분기 매출이 부진했던 영향들도 국내 산업 기계가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건설업, 조선업, 내년 정책 기대감들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분 구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분율도 굉장히 높고요. 부채 비율이 5%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PBR 역시 1배수 정도의 미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선제를 비롯해서 저 PBR 종목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은 저는 공격적으로 잡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2에서 5% 미만으로 잡으시는 걸 권고를 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내년 11만 2천 원, 손절가 9만 2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조선주 더불어서 이제 저 PBR까지 같이 챙겨보시는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탑픽은 조선선제로 챙겨보고요.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간단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오리온 체크해 주셨지 않습니까? 5%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홀딩해도 괜찮은 시장 분위기 맞을지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일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어주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그리고 이제 러시아 법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 기대감까지 더한다라면은 주가 탄력은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율이 1,480원을 육박하면서 수학개미 미국 투자하는 수도 줄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딱 연말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많은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파란불이 켜고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효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글로벌 IB들, 운용사들이 주가를 좀 의도적으로 낮춥니다. 왜? 연말에 너무 주가가 높으면요. 내년에 레포트 내기가 부담스러워요.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야 저거 주가 안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양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전 2주 전부터는 다 놀 분위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크리스마스 때는 인사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그러니까 이미 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정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이 너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과중해지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처럼 조정이 나올 때는 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실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은 연말에 맞게끔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